군인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아마 1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군인들 중에 2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2018년도 기준, 지금은 아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어딘가에는 더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통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차를 사지 않는다. 20억 이상 모은 자산가들의 공통점인데 새 차를 사지 않아요. 그리고 중고차를 오래 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15년 된 차도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 오래된 차로 부동산 임장도 다니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 정도 자산이면 벤츠, BW 타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타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들은 자동차라는 것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신차를 구매하는데 현금을 쓰는 비용이면 아파트 갭 투자 2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자산으로부터 가치가 없는 자동차보다 보유하고 있으면 우상향하는 자산을 가지는 것. 그것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겁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염치가 없거나 매너가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이 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을 모른다고 물어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죠. 그 친구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설사 그 과정에서 무시를 받아도 끝까지 배우고 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산시장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타인이 뭐라 하건 어떻게 생각하건 저만의 관점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지난 과거와 역사, 사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의를 들었던지 본인이 경험했던 건지 책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렇게 바뀔 거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확신하지 않으면 욕먹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남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남들을 의식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20억 이상 자산을 모은 군인들은 모두 스스로의 확신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일찍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두 20대 중반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10대부터 투자하면 더 좋았겠지만 자신이 돈을 정말 알뜰하게 모아서 20대 중반부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았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보니 꽤 많은 자산을 일구게 되었던 거죠. 그 10년 동안 제가 눈으로 봤던 뉴스 헤드라인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인구 감소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 부채 폭탄이다. 하우스 푸어는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도배되었었거든요. 늘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죠. 늘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던 시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찍 시작했기에 자산 가치의 우상향 효과, 복리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모두 이루는 성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을 2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고차 타고 다니고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신다면 10년 뒤 자산가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